안녕하세요. UI/UX 기획 발표를 진행할 기가마키조입니다. 목차는 데스크 리서치, 조아라 분석, 아이덴티티, 마지막으로 주제 도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필드 리서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소설이란 종이가 아닌 디지털을 통해 연재하고 읽을 수 있는 소설을 말합니다. 인터넷 기술 발달에 따라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웹소설 이용량 증가가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0년 기준 약 1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웹소설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 시장 전망 중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 웹소설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 등이 대중적으로 사랑받으며 더 많은 독자들과 사용자들을 유입시켜 해외 이용자들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웹소설 시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웹소설 플랫폼, 두 번째는 웹소설 전문 플랫폼, 세 번째는 출판 및 일반 도서 유통사의 웹소설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소설은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이 연재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독자들이 애용하는 주요 장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타지 장르, 두 번째로 로맨스 장르, 세 번째는 무협 장르, 네 번째는 BL 장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소설 플랫폼 가입자 연령 비율입니다. 주로 30대 연령층의 가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프라인 대여점을 통해 소설을 접한 중장년층들이 10대들에 비해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콘텐츠 구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입자 성별 비율은 55.6%로 여성 가입자가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장르 특성에 따라 가입 성별 분포가 나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무협이나 판타지물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남성 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로맨스, BL, GL 장르가 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16개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지였고, 다음으로는 네이버, 문피아, 조아라, 리디 순으로 플랫폼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기업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이 가장 많은 이유로 뽑았고, 이벤트 프로모션과 해당 플랫폼 서비스 독점 이유는 비슷한 비율로 답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가장 높았습니다. 웹소설 전문 플랫폼인 조아라는 2003년 6월에 개설된 주요 웹소설 창작 사이트고, 웹과 앱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아라는 누구나 쉽게 대비 가능한 플랫폼이며 성향 장르를 타겟층으로 기본으로 하며 약간의 남성형 소설도 취급합니다. 오래된 역사와 팬픽 라노벨 같이 타 사이트에 없는 작품들도 취급합니다. 웹소설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조아라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인터넷 소설로 기존 소설과 차별화되었다는 점, 스낵컬처 스타일의 성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독자와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일러스트 사파가 많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진입 장벽이 낮아 독자와 팬이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아라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전체적인 포인트 컬러는 조아라의 로고 타입에 쓰인 녹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이벤트와 같은 부분은 중앙 메인의 스크롤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조아라의 공식 앱의 경우 상단의 기존 조아라와 같은 메인 로고 디자인이 쓰인 것이 아닌 컬러의 로고가 쓰여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햄버거 바를 선택하면 마이 페이지와 함께 설정 창이 뜨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포인트 컬러도 두 종류의 분류 계열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아라는 최근에 발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작가 19만 명, 누적 작품 77만 개, 누적 연재 회차 900만 편으로 많은 작가의 유입으로 인해 많은 작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소비자의 시점에서 누적 조회수 250억 회, 누적 회원 153명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작가의 경우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독자의 분류 또한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향 작품들이 많은 특성과 장르 문학이라는 특성으로 소비자의 니즈는 확고하게 나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소비자 분포입니다. 다음은 조아라의 누적 장르입니다. 누적 장르 1위는 판타지였으며 2위는 패러디 작품, 3위는 BL이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 장르들 또한 조아라에서 취급하기에 타 플랫폼에 없는 다양한 장르의 소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아라 작품 유저의 유입 시간입니다. 유입 시간에는 대부분의 작품이 올라오는 자정 12시가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이후부터 유입 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아라와 같은 웹소설 플랫폼에 관한 타 기업 리서치입니다. 경쟁사 선정은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 문피아가 있습니다. 조아라와 비교 분석한 경쟁사 로고 분석입니다. 리디의 경우 최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구성되었는데 보다 더욱 심플해진 디자인으로 기억되기 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앱 구성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기업 디자인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해당 디자인에 거리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시리즈의 앱 구성입니다. 본 회사인 네이버의 아이덴티티를 따라 디자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네이버 웹툰에서 소설을 서비스하며 이에 익숙한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가 거리감 없이 사용하였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디의 앱 구성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며 개선의 한 부분에 있어 많은 유저들에게 좋은 평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존의 이용자가 큰 어려움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먼저 조아라의 단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점은 신규 유저를 고려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첫 사용자에게는 어려운 용어 체계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 직접 사용자가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웹에서는 존재하지만 앱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커뮤니티의 속성을 가진 자유 게시판을 앱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강제 중단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작품을 보던 중 갑자기 없어지거나 후기가 남게 되는 사용자의 경험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정액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정액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블레스 자용 이용권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작품의 작가 활동 지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작가의 작품 활동 지원입니다. 유망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품을 수상하는 방식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작가의 작품을 독자에게도 알리면서 작가 본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장점은 독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이벤트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 독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태그 검색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로 관련된 소설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조아라만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MD가 특별히 선정한 작품 추천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자 취향을 분석하는 것이 조아라만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읽을까라는 문구로 끊임없는 작품 추천을 유도한다는 것이 조아라의 장점이었습니다. 뭐 읽을까라는 문구로 끊임없는 작품 추천을 하는 것이 조아라의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되기까지의 낮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수입 창출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다음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장점을 토대로 핵심이 되는 조아라의 특장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아라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작가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독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소설의 장르나 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조아라만의 독자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웹소설 플랫폼과 차별점을 두고 있는 이벤트 프로모션입니다. 독자들과 작가들을 위한 이벤트를 현 시점까지도 꾸준히 매번 제공하는 것이 조아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티 도출입니다. 저희는 앞서 도출한 특장점을 토대로 조아라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로고에서 발견한 새싹 이미지에 주목하여 작가들에게 기회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조아라의 특장점을 연결시켜 정체성을 성립해 보려 합니다. 작가는 글을 연재하고 독자는 다양한 글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작가들은 글을 연재하고 독자는 다양한 글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작가들을 유입하고 성장시키는 조아라만의 소설 창작 흐름을 강조해 성장이라는 아이덴티티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목차의 마지막 파트인 주제 도출 부분에서는 주제 도출 과정과 확정된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도출 과정입니다. 조아라의 특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주제 도출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조아라의 특장점에서 도출한 아이덴티티, 키워드 성장이라는 것으로 앞서 조아라의 특장점에서 도출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생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라는 조아라만의 장점을 이용하여 저희의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의 예시로 한 단점 사례를 넣어보았고 조아라의 특장점과 성장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만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단점을 해결 보완할 수 있는 CX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UI 디자인까지 해보는 것이 저희의 이번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X란 고객 경험이라는 말로 마케팅에서부터 영업,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매 여정의 모든 지점에서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크게 보면 고객 경험은 고객이 브랜드와 맺는 모든 상호작용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은 단순한 일련의 행동이 아니며 고객 경험은 감정을 중시하고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모든 접점에서 기업은 고객의 브랜드에 대해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기업은 고객의 브랜드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마케팅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고객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바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브랜드 스스로 점검하면서 발전해 나갈 요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전 요소에 도움이 될 CX 프로모션을 저희의 주제로서 선정해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